너 자신을 알라라는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Human,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크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나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니크함이라고 비교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What do you really want? What makes me feel excited?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적어보는 연습을 Go deep.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Then what's next? 예령 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런 거 저도 진로 상담하면서 일련의 질문들로 좀 써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Go deep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단답형으로 제 진로 상담할 때 그 질문에 답변하는 거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보고 저널링 하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Go deep,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까지 했다. Then what? What's next?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좀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야죠. 그걸 살아내는 방법이죠. 이것이 제대로 표현이 되면은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 같아요. Authenticity-가 한국어로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돌려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출처가 확실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Authenticity-를 뭐 진실성, 진정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Authenticity-는 남들이 정해놓은,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윤리나 도덕의 규제를 받는 것들이 아니고 오로지 내면의 소리를 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오는 게 그 진정성이 저는 Authenticity-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부정확해서 표현을 안 했다면 이제 명확해졌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경고인데 주변에서 불편해요. 너 언제부터 이랬어? 너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특히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야, 너 의대에 가라고 했더니 왜 갑자기 예술가가 된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너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 너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너 괜찮았잖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좋다고 했잖아.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I want you to know it's fine. 왜냐면 자기도 자신을 잘 몰랐듯이 남들도 그 새로운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그 좀 불편함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남들의 기대치에 좀 반하는 그런 느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스스로에 대한 용기이죠. 내 자신을 살아내고 표현하기 위한 그런 용기를 가져라. 너 이러지 않았잖아.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너 전에 한 말이랑 왜 달라? 이런 질문들이 shame 아니면 guilt,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들게 하는 대화들이 생긴다면은 이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증명인 거죠. 아, 내가 변화를 하고 있구나.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금 불편한 반응들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한 게 있는데 I never dishonor my soul 이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막 나의 표현으로서 상처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나의 진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절대로 남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내 진실을 숨기거나 없는 척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한 다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불편해해요, 주변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아, 쟤 원래 저런 애야. 아, 애슐리는 항상 굉장히 솔직해, 이런 면에서. 걔는 그런 애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사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받아들이고 다 괜찮아지기는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들, 일련의 질문들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방법, 이제 알았으면은 그걸 실천하는, 표현하는 방법, 표현할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금 불편함들, 거기에 대한 용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how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알아차렸잖아요. Like I realized. 그러면서 뭐 내 꿈이 이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는 것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how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Because how comes later. 이게 우리가 할 일은 what과 why 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what.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why. 그러면 이 how 부분은 taken care of later. By spark of inspiration 이라고 이런 영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련의 경험이나 일련의 상황들이 항상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how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what이나 why를 찾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ho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이야기인데요. 내면의 목소리, 내 꿈은 절대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항상 whispers,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속삭임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ready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 속삭임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속삭임이 올 때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아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이게 내 꿈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긍정적 영향과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모두에게 도움과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거를 좀 리캡해볼까요? 지금까지 뭐 너 자신을 알라? 일련의 얘기들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법칙, 뭐 미라클 모닝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사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정말로 방정식처럼 1 plus 1 equals 2 이렇게 간단하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들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라갔을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인생을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Life is not linear. 이렇게 이성적으로 1 plus 1 equals 2 이렇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더 흥미로운 거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를 아는 게 그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